자, 이제 666페이지.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급질서 교란 금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투기 방지하기 위한 공급 규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급질서, 이 질서를 교란, 어지럽게 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죠. 그 타이틀에 보듯이 23, 24, 25, 3년 연속 기준이요. 그리고는 쭉 몇 년 쉬었는데 얼마든지 또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금지되는 행위 있고 1번,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그래요. 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당하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 동그라미, 양수 동그라미. 자, 양도, 양수 가려고 매매, 증여, 권리 변동하자는 모든 행위, 사고 파는 모든 행위인데 상속과 저당은 제외. 그렇죠? 상속하고 저당권 설정은 제외하고요. 또는 알선 또는 알선 중개하거나 양도, 양수,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동그라미, 광고를 밑에 해서는 안 되며 거기서 딱 끊으세요. 그게 첫 번째 금지. 누구든지 어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거짓말로 분양받으면 안 된다. 아이고 왜 뭐 당연한 거니까 항상 논점은 첫 번째 거. 일정한 증서나 지위를 뭐하면 안 된대요.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다만 양도, 양수라고 할 때는 상속과 저당은 제외. 그럼 뭐를 양도, 양수 사고 팔면 안 되냐? 그 박스에 1번. 저 끝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게 정확하게 하면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죠.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조합주택 우선 공급받는다고 그랬죠. 그 주택조합원 지위인데 리모델링 조합원은 해당 사항 없어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 또 2번 입주자우측증서, 특히 입주자우측증서 아까 1순위 1순위 청약통장은 2순위보다 먼저 입주자로 선정되었고 계약해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죠. 1순위 청약통장. 또 3번에 주택사원사채, 우리 앞에서 봤네요. 주택사원사채 사채권자는 3년 내 계약을 체결해서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의미가 뭘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입니다.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 이걸 소위 입주권 딱지 개념이라고 그러죠. 딱지. 근데 또 하나 4번. 기타 또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 많죠. 뭐 기획번에 모건물 확인서도 있고 니은번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등. 근데 이런 것들을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항상 문제는 위에 동그라미 1, 2, 3 그 세 개 갖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세 개가 핵심이에요. 그 세 개.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그리고 입주자우측 증서, 주택사원사채. 자, 요거를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해서는 안 된다. 그럼 청약통장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갖고 A가 1순위 청약통장 있다 그래요. 1순위. 근데 A가 그냥 30년 무주택이에요. 30년 무주택. 30년 무주택. 또 4명의 자녀가 또 4명 완전 흥부에 흥부. 부모도 모시고 있고요. 자, 그럼 A는 1순위래도 순차가 또 엄청 높은 거, 가점이 또 엄청 나가지고 그냥 신청하면 어디든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A 1순위 청약통장을 중개사가 꼬드겨갖고요. B한테 팔어. 청약통장 사고 팔았다. 자, 이런 청약통장 사고 팔았다 딱 걸렸어. 그럼 위반했을 때 조치. 이 페이지로 합니다. 위반세 조치 가로 1번. 국토부 장관이나 사업주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 또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그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한 자. 이 청약통장 이런 거 사고 팔았어요. 자, 그래서 사고 팔아갖고 그 자리에서 딱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1순위라는 지위 자체가 어떻게 된대요? 무효. 지위를 무효. 몇 년, 30년간 부어왔던 거 날라가는 거예요, 그냥. 무효. 그런데, 자, A가 이제 신청해갖고 입주자로 선정돼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청약통장 B한테 판 거 걸렸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걸렸어. 이때는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계약 했을 때도 안 걸렸어요. 뭐 돈만 잘 내면 장땡이죠, 사업 주체는. 그래서 나와도 이제 공사 다 끝나가지고 입주해서 등기, 이제 A가 등기했다 B로 넘겨준 거죠. 넘겨줬어요. 그럼 B가 이제 등기까지 해갖고 소유권 취득했는데 몇 년 전에 청약통장 이거 사고 판 거 걸렸어요. 완전 재수 없는 거죠. 근데 걸렸다. 다 입주까지 한 상태에서 걸렸으면 밑에 가로 2번. 사업 주체가 그 위반한 자에게 다음의 금액, 그게 이제 주택 가격이에요.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밑에 대출 지급하면 그 지급한 날에 다시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본다. 즉 사업주체가 위반한 자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고 다시 소유권 뺏어갑니다. 그거를 사업주체 환매라고 그래요. 와, 이거 가혹한 거죠. 사업주체가 다시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가세요. 이제 퇴고 명령하는 거죠. 그 밑에. 자, 2번의 경우 즉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위반자에게 주택가격 지급하면 밑에 줄 끝에 그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서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가라고. 나가세요. 퇴거 명령. 그럼 퇴거 명령 받고 이제 어디로 퇴거하겠어요? 큰 집 가야죠. 큰 집.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기는 게 아니고 자, 여기다가 씁니다. 이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위반한 자, 고자들도 처벌해버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우리 주택법에서는 가장 세게 처벌하는 거죠. 3년 3천 처벌해요. 그래서 이제 퇴거 명령 받고 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살고 나왔어요. 3년 살고 나왔다. 아직도 남았어요. 뭐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바로 4번. 국토부 장관은 1번을 위반한 자에게는 최장 10년까지, 10년 또는 10년까지 그 밑에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은 분양 못 받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10년까지는 분양 못 받게. 그래서 10년까지 입주자 자격을 제한. 새로 이제 분양받는 거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청약통장 같은 거 이거 사고 팔았는데 언제 걸렸냐에 따라서 취하는 조치들이 달라요. 아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걸렸다. 그러면 지위를 무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걸렸어요. 그럼 계약은 취소할 수 있죠. 입주까지 다 했는데 등기까지 다 넘겨왔는데 몇 년 전에 사고 판 거 걸렸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위반한 자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고 환매, 소유권 뺏어가죠. 나가세요. 퇴거 명령. 퇴거 명령 받고 큰 집으로 퇴거. 3년 3천 처벌. 그리고 아직도 7년 남았네.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입주자 자격을 제한해서 새로 분양 못 받게 제한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이제 6번에 투기과열지구. 자, 얘도 별표.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그냥 매년 나옵니다. 왜? 우리 공법에서 주택의 투기 규제학에서 지정하는 것 중에서 제일 센 거예요. 제일 센 거. 투기과열지구.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우리 앞에서 뭐에서 봤어요? 정비법에서 특히 많이 나오죠.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지 양도를 제한합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지 양도가 안 돼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무조건 주택 한 개만 주는 거예요. 한 개만. 주택 한 개만.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분양받든 일반 분양받든 한 번 분양받았다. 몇 년간은 다시 분양 신청 못한다. 5년간은 다시 재분양 신청 못하게 제한. 이런 공법에서 투기 규제학에서 지정하는 것 중에서 제일 센 게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이 조정대상 지역이 돼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제일 센 거니까 그냥 맨날 나오죠. 그럼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또 그다음에 시도지사 또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까지 지정할 수가 있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일정한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딱 끊고요.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 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최대한으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한국을 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네. 최소한으로. 최소한. 그다음 밑으로 갑니다. 지정 대상. 투기과열지구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점. 항상 이게 전제 조건.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데 밑에 줄. 주택에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이어야 된다. 그래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 그거를 재작년에도 기출. 한 문제 그냥 단독 기출. 맨날 나와요. 그래서 요새 잘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 옆에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자, 박스에 그 핵심 콕콕 1번 봐요. 직전을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2자 동안 2개월 동안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 5자 동안 5대1 초과.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 모두 10대1, 10자 동안 10대1 초과. 2, 5, 10. 이거 앞에서 뭐 할 때도 봤어요? 분양가 상한제 조정지역의 지정 대상. 다 같아요. 공급 쪽에서 지정하는 거는 2, 5, 10 이게 똑같아. 그래서 2, 5, 10 가로 딱 비워갖고 숫자만 띡 물어본 게 28회 때 기출이죠. 그다음 2번 다음에 해당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 밑줄.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 이 말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동그라미 이상 증가한 곳이 아니고 감소 동그라미.
그럼 주택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는 이따만큼인데 공급이 줄어요. 30% 이상 감소 줄게 되니까 경쟁률이 더 치열해져 갖고 투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 밑에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 이게 주택 공급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죠? 주택 공급이 부족. 그 다음에 또 3번. 첫 번째 점,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또 밑에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이거는 주택 자체가 부족한 곳이다. 그죠?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라는 것은 주택이 많이 부족한 것 또는 부족하게 될 것. 이런 데 투기하는 거니까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거죠. 밑으로 갑니다. 절차.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 의견 동그라미 의견 듣고 뭐 회신하고 그 밑에서 딱 끊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 동그라미 협의한다. 이것도 맨날 바꿔갖고 물어봅니다. 누가 높은 사람이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한다 이러면 틀려요. 시도지사의 의견만 들으면 돼요. 시도지사가 절대 안 됩니다. 알았다 하고 그냥 지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의견만 듣는 거고요.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의 의견 든다 그러면 안 돼요.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시도지사는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맨 밑에 재검토. 국토부 장관은 1년 또는 1년마다 주거정책 심의원에 소집해서 투기과열지구의 밑에 줄 지정 유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합니다. 딱 끊고요. 그래서 1년마다 재검토해서 재검토한 결과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제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해제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돼요. 넘어갑니다. 또 하루 5번에 해제, 의무적 해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한 밑줄. 지정 사유가 없어졌으면 해제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항상 의무예요. 그리고 밑에 자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지정권자가 아닌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해제해달라고 요청만 할 수가 있죠. 그럼 밑에 요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40일 내 해제 여부 결정해서 역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이거 분양가 상한제나 상한제 적용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나 이따가 볼 조정대상지역이나 맨 똑같아요. 해제 요청하면은 40일 내 해제 여부 결정해서 통보하고요. 그 밑으로 갑니다. 2번에 조정대상지역. 이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만큼 주택에 투기하고 이런 곳은 아닌데 투기하는 곳. 조금 이제 투기과열지구만큼 아니래도 주택에 투기가 성행하는 것. 이런데 두 번째로 센 거요. 센 걸로 지정하는 게 조정대상지역이죠. 그래서 하루 1번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또 그다음에 이 조정대상지역은 또 국토부 장관만 지정해요. 시도지사 X. 이게 작년의 기출 정답이죠. 기출지문. 시도지사는 직접 지정 못하고 대신 지정을 요청하거나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안 돼요. 국토부 장관은 밑에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1번에 해당하는 지역이 과열지역이라고 그래요. 과열지역은 역시 최소한으로 지정합니다. 이 규제가 센 것들이니까 투기과열지구든 조정대상 지역이든 최소한으로만. 그럼 조정대상 지역은 그 밑에 보면 과열지역, 위축지역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갖고 지정할 수 있죠. 그 동그라미 1번 과열지역. 주택가격이나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이게 이제 핵심이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했을 때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것. 분양권 전매 엄청 해대갖고는 그냥 주택 경기가 과열돼 있대요. 막 그냥 주택가가 급등하는 거죠. 그게 불과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있었죠. 그런데 요새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 다음 위축지역, 주택가격 거래량 이런 것들 고려해서 주택의 분양이나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것. 요새는 대부분 이거죠. 위축되어 있거나 저 지방은 집 하려고 내놔도 1년 이상 보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어. 그냥 경기가 없는 거예요. 주택 경기가. 위축지역. 그래서 과열지역, 위축지역 이렇게 구분해갖고 조정대상지역 지정할 수가 있대요. 옆으로 합니다.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니까 시도지사 의견만 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정할 때는 다 시도지사 의견만 들으면 되죠. 또 밑에 해제. 국토부 장관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끝에 해제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 그리고 밑에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지정권자 아니니까 해제해달라고 뭐만 할 수 있다고요? 요청. 이게 작년 정답지문. 요청할 수가 있고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은 40일 내 해제 여부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거죠. 맨 똑같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얘 별표. 자, 전매를 제한하는데 전매라는 게 뭐예요?
다시 파는 거죠. 아파트 분양받고 다시 파는 거를 전매한다 그래요. 이 투기 못하게 일정 기간 동안 분양받은 아파트 전매 못하게 제한하죠. 그걸 전매행위 제한한다라고 하고요.